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선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마산 국화축제와 3.15 해양누리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 창원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폐지에 따른 창원시의 대안책 및 방향성 제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 마산 국화축제와 3.15 해양누리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권과 관련하여 조명래 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은 현재 당년직 창원시 축제위원장직을 맡고 계시지요? 예, 맡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언급됐듯이 예산과 규모 면에서 진해 군항제, 창원 K-팝 페스티벌, 마산 국화축제 이 세 개를 창원시 3대 대표 축제로 꼽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3대 축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개최된 제61회 진해 군항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도 있었지만 역대 최다 인원인 4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경제효과 2,500억 원을 불러온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언론에 허평 보도되었는데 창원시 축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 60일의 진해 군항제는 가급 이제 코로나 때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리고 민선 8기가 들어와서 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추가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즐길 만한 진해 군항제로서 대한민국에 충분히 역할을 할 만한 정도의 축제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일부 특히 음식에 관한 푸드 트럭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 또한 트럭의 교통 질서에 관한 문제, 주차에 관한 문제 등은 앞으로 추후 보완을 해서 그리고 또 컨텐츠들도 좀 더 보완을 한다면은 단순히 국내 진해 우리 창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올해는 많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만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명 정도가 올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잘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좀 더 기획을 잘 한다면은 해외 관광객들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막을 내린 23회 국화축제 역시 성황리에 개최되어 69만 7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개최지였던 해양신도시 부지 지하공사로 올해는 인근인 3.15 해양누리공원으로 개최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장소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아 축제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해 축제 기간을 4일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3년여의 코로나로 침체된 시가지에 이번 축제로 모처럼 활기가 넘쳐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부시장님, 올해로 23회째인 마산 국화축제 명칭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었던 기존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23회 동안에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10회에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마산 국화축제가 7회, 마산 국화박람회가 2회, 가고파 국화축제가 4회, 따라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마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료에 나와 있듯이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용되어 왔던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공식 명칭이 2019년 축제 때부터는 가고파가 삭제되고 마산 국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난 5년간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번 23회 국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축제의 특성인 문화성, 관광성과
가고파의 고향으로 불리는 마산의 정서에도 부합되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축제 명칭을 다시 한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제위원장인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열 때 어느 관점에서 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화 생산자들, 어떤 생산자들의 소비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국화축제를 통해 가지고 힐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의 정치를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어떤 사회적 치료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출향민들, 마산 창원 출신으로서 전국 각지에 또 살고 있는 출향민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더구나 우리 가고파라는 이름은 우리 사실 어릴 때부터 가슴 속에 남아있는 정말 그 정서를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우리 가고파, 가곡이라는 부분은 많은 음악 애호가들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움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서 가고파라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부분이 개입돼서 아마 한때는 우리 이현상 씨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장되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과연 우리 보편적 우리 시민들로 볼 때 가고파라는 이름이 이제는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정치적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고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태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고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서 국화축제로 이름 바뀌면서 있던 가고파 이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나 다른 것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때로는 또 미래에 대한 관점은 늘 여론조사가 옳은 건 아닙니다. 그 한 예를 갖다가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해양 신도시에 국화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배자들이나 국화축제위원회에서는 로봇랜드 있는 데서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국화축제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해양누리공원에서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국화축제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명칭을 정할 때도 보편적 여론이 옳으냐 아니면은 미래적 가치를 어떻게 합류하고 있느냐, 이런 다양한 점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결론은 부시장님도 가고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걸 길게 이제 부연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 도중에 정치적 이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2019년도에 갑자기 바뀔 때도 여론조사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창원시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축제 이름은 바뀌고 나중에 뒤에 질문할 공원 이름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의중을 알았고, 부시장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시의 입장을 대변했으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4회 국화축제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부시장님, 이어서 마산 하포구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노력으로 서항부두, 제1부두, 중앙부두 등 노후되어서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두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국가 예산으로 지난 21년 전국 최대 규모의 진수공간인 서항진수공원, 즉 현재의 3.15 해양누리공원이 개정되었습니다. 왕복 4.6km의 바다를 낀 산책로와 도섬을 낀 아름다운 경치로 향후 해양 신도시를 비롯한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결시켜 조성하면 창원의 랜드마크는 물론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능가할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도 하루 수천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면서 각종 공연과 행사로 창원이 떠오르는 뉴 핫플레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하포구에 그나마 생기를 감돌게 해준 랜드마크이자 시민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 당시에는 서항지구 친수공원으로 임시로 불리다가 21년 11월 7일 개장식 때 3.15 해양누리공원이라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가축제 개최 기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공원 이용객들로부터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친수공간에 좀 더 관광 친화적인 명칭을 붙여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3.15 민주화 운동의 최초 발원지로 민주화의 요람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 마산이기 때문에 3.15 해양누리공원이라는 명칭도 의미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건의하는 민원 내용을 보면은 3.15의 의미와 민주화 도시의 이미지도 살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의 가곡인 가고파의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라는 구절처럼 문학적 을과 문화예술적 감성, 바다를 끼고 있는 물리 정서적 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누리 대신 가고파를 넣어서 3.15 해양 가고파 공원으로 명명하면 지역 이미지에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축제의 명칭을 바꾸면서 3.15 해양누리공원 명칭 변경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3.15 해양누리공원 명칭이 2021년 4월에 새 이름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있었고, 거기에 나온 명칭들이 여러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시정 질의에 대해서 여기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 과정을 살펴보니까 서항지구에 6건 선정, 구항지구에 8건 선정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내용에는 가고파라는 명칭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이름으로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를 보면은 과연 가고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6건, 8건을 심의해가는 과정, 시민의 어떤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여론조사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이 6건과 8건이 1차적으로 선정돼서 심의를 하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시민선호도 조사 결과는 참여 인원이 875명이 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875명이 요 이름을 선정하는데 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100만 인구에 875명 선정하는 게 옳으냐라는 관점도, 그 다음에 선정하는 방법이 뭐였나라는 관점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축제에서 마찬가지로 가고파는 우리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가장 정석 있고, 우리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내 고향 남쪽 바다를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이제 많은 성장한 시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가고파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이름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 일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검토를 하고, 가고파를 맨 앞에 넣고 가고파 3.15 해양누리공원 하든지 아니면은 3.15 해양 가고파 공원 하든 그런 명칭은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가장 시민들이 듣기 쉽고 가장 가슴에 와닿는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한 1년 반, 2년 동안 이 선정돼서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 최적의 이름인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심금을 울릴 만한 이름인가? 내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창원, 마산을 사랑해주는 많은 전국의 또 세계의 각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최고의, 내가 이름만 들어도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후 이름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은 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됐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상남공원도 상남단정공원으로 공원 명칭이 바뀐 사례도 있고, 네. 그 지역에서 태어난 단정 선생님의 얼을 기르고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3.15 하면 우리 마산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렇게 꼽히기 때문에 저는 3.15도 넣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남쪽 바다는 우리 남해안 바다가 그제 다 많지 아닙니까? 그래서 남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 둘레길, 그걸 정서를 살려서 가고파를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했고, 또 시민들의 또 가고파를 굉장히 원했는데 왜 그 6건, 8건, 그건 제가
사실은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고려해봐 달라고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안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6건, 8건 선정된 곳에 가고파가 하나도 없었다.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 건의를 넣은 분들은 가고파를 넣어달라고 했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합리적 시정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폐지에 따른 창원시의 대안책 및 방향성과 관련하여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시장님, 창원시 장기표로 대응 민자 개발 사업의 감사 결과 발표와 그에 따른 논란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 바라면서 시정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하면 예.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매년 60억 원에 달하는 개복 지원비 예산을 지자체가 그동안 100%로 부담을 해왔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 개복비 지원을 경남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협상해서 그 절감되는 우리 시비 42억 원 정도를 갈수록 지원 연령대가 낮아지는 보육의 누리과정 필요경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본 의원이 지난 3월 시정질문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1월에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도 예산 분담률 조정 건의안도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추진 과정을 보니 경남의장단, 경남시장단, 경남부시장단에서 예산 분담률 조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 결과 지난 10월 26일 중고교 교복비 지원금 전액을 내년부터 경남교육청이 분담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42억 원 정도의 교복비 지원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부시장님의 그동안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9월 7일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 및 센터 폐지에 따른 후폭풍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그 9개 거점 중에 우리 창원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운영법인과 센터 직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기간 약정 중도 해지와 근로계약 해지 통지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문을 닫고 모든 업무를 중지해야 될 처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의 창원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향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시 방향성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뒤에 있을 예정이므로 큰 틀에서 시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경남도가 내년도 조직 개편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팀을 신설한 것으로 압니다. 창원시도 외국인 노동자를 인구정책과 결부시켜 인구정책관실에 외국인 주민팀을 신설한다고 얼마 전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외국인 주민팀을 신설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 개념에서 접근했는데 앞으로는 그 이웃 개념으로 좀 더 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창원시는 수원, 용인, 고양시와 함께 4대 특례시로서 한강 이남 비수도권 지자체로는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인구 100만 이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현재 창원시 주민등록법상 인구는 2명이 모자라는 101만 명입니다. 특례법에 불법 체류를 제외한 등록된 외국인도 특례시 기준 인구로 인정하고 있어 외국인을 포함한 창원시 현재 인구는 11월 말 기준 102만 9,739명입니다. 불법 체류를 제외한 외국인 주민 수는 11월 말 기준 19,741명입니다. 시장님, 혹시 우리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6개 대학에 약 한 1,350여 명 적을 두고 있고 그 중에서 한 200여 명은 이제 간 외에 지금 주거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예, 그렇습니다. 수치죠. 시장님,
이제 인구 면에서나 노동력 측면에서나 관내 대학생 유치에서나 외국인은 근로자이자 주민이며 이웃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폐지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의 향후 정책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외국인들이 잘 적응해서 우리 사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에 관계되는 뭐 소리펜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 요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12월 1일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관계자와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24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국회 검토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업 인프라와 예산을 공공 영역으로 축소 통합하고 사업 주체를 상담과 교육 등 기능별로 분리하면은 향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비스 수준과 편의성이 가급적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토대로 창원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존치 필요성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시정 질문이지만 약간 그 당위성 몇 가지가 좀 길어지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고충 상담이나 교육 장소와 시간의 변화로 현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용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성상 주로 일요일에 상담과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만약 이 업무가 공공 영역으로 이관된다면 현실적으로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을 일요일 당직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당직 근무를 전체 못 시키고 몇 명씩 돌아간다면은 그 인원들이 얼마나 지금 수준처럼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미지수이니까요. 둘째, 공공의 영역으로 갈 때 지원 형태와 서비스 역시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주일마다 이용자가 작게는 150명, 많게는 300명까지 자체 교육을 제외한 외부 위탁에만도 연인은 3,000명가량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 취업 비자를 우리가 E9이라 그러죠. E9 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23년도에 올해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13만 5천 명으로 늘렸고 내년에는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문 인력이죠. 이 E7-4라고 하는데 이 인력을 최대한 확대해서 16만 5천 명으로 늘릴 예정이라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도시의 창원시의 노동력 확보는 물론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지원 그리고 외국인이 머물기 좋은 창원시를 위해서라도 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존 센터를 없앴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만들려면은 예산이라든지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시간과 행정력 소모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2008년 센터 개설 이후에 지금까지 15년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해온 전문성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업 인프라와 노하우를 우리 창원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정책적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창원 시민이기도 한 15명의 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근로인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불법 브로커들의 난립, 그리고 원스톱 지원의 중단, 그리고 또 종사자와 그 현장 소통, 소수 종사자와 현장 소통의 어떤 중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제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어떤 존치 당위성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 투입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 예산안이 아직 심의를 통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상담 교육 영역에는 일반에게 26억 2,600억 원이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예산과 산업인력공단에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직 통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11월 하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기존 업무 유지를 위해서 한노위가 환경노동위원회가 예산 36억 원을 별도로 책정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새롭게 전국 12개 지자체에 3억씩 예산을 배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예산안이 진통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가 아마 최저 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확정되겠죠. 이 공모 예산과 기편성되어 있는 일반 예산을 포함해서 조금만 긴축 운영을 잘해 나간다면 기존의 외국인 노동지원센터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충당된다는 것이 센터 측에서의 간담회 설명입니다. 예. 창원시는 산업도시로서의 규모도 크고 기존 인프라가 잘 구축된 거점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공모에 신청을 한다면. 따라서 공모 사업이 확정된다면 우리 시는 당연히 공모에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얘기해 주실 수 공모는 있겠습니까? 당연히 좀 신청하겠고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예산이 어떤 구조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예산 성격을 한번 보고요. 네네. 아마 그 공모를 할 때도 지금 기존에 있는 외국인 그 지원센터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지금까지 쌓았던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표를 보시면 교육 업무에 산업인력공단에 8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업무는 그 지방고용노동청에 17억 6,700만 원을, 그래서 총 26억 2,600만 원이 이미 일반 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어떤 예산을 집행해 왔냐면 이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하고 예산은 중앙부처가 집행해 온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기 편성된 일반 회계 가지고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고 36억 공모만 확정된다면은 26억하고 다음 62억인데 원래 우리가 거점 지역 9개하고 소지역 35개를 포함해서 하면은 그 예산이 한 71억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1억에서 62억이면 얼마 안 깎였어요. 긴축 재정을 조금만 하면 충분히 원래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장님께서는 공모가 뜨면 한다는 걸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 26억 원은 예산 집행 구조상 센터 폐지 결정 이전에도 업무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예산 집행은 중앙이 해온 구조라서 기본적인 상담과 교육에 있어서 중앙부처 예산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존립에 있어서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공모 사업이 뜨려 그러면 대개 1월 달에 뜨지 않습니까? 그죠? 12월 하순까지는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공모 사업이 확정돼서 우리가 신청을 할 때까지 최소한 길면 4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 센터의 어떤 물리적 공간이라든지 이 공모 신청 확정 시점까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운영 경비로 현재의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지금 가장 관건이 아닐까? 저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센터 측도 무료로 봉사를 할, 월급을 받지 않고 3개월 정도는 월급을 받지 않고 기존 이 서비스 그대로 할 그 의견을 지난 간담회 때 어필을 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 기존 외국인 지원센터가 가장 최소한의 경비,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뭐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가장 최소한의 기본 경비, 그리고 1월에 주로 상담을 오니까 1월에 나올 적에 최소한의 그 수당은 주지 안 되겠습니까?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상담 업무가. 그런 것 정도를 빼면은, 갖고 온 자료가 제가 여기에 이미지에 부착은 못했는데, 월 한 2천만 원 정도? 3개월 정도 한 6천만 원만 시가 이 공모 사업이 확정돼서 뜰 때까지만 지원을 해주면 현재의 물리적 공간에서 그대로 업무를 유지시켜 나가는 게 가능한 걸로 예,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12월 초부터 진행돼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렇다면은 3개월 정도 걸린다면은 공모 신청이 우리 시가
월 2천 정도 시 6천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현재의 서비스를 그대로 한번 유지시켜보자. 이게 이제 시의 입장에서 시장님의 재량이나 이 담당 부서의 재량일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차원이 이제 앞으로 글로벌 도시, 동부 중심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단 없이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끊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가능하다면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산은 변경할 때 한 3천만 원 정도 그 2천만 원씩에서 넣는 건 어떻겠습니까? 의회에서 네. 그 예산안 변경을 해주면 오늘 예산 편성할 때 한 성심껏 6천만 원 정도라도 잡아놓는 그게 걸로? 합의가 다 될 것 같은데 합의가 된다면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끝내보고, 자, 제가 38주 남았기 때문에 그 어찌됐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잠깐만 들어가 계시면. 네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이야 선배 동료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월 정리의 기간 중 업무보고, 예산과 안건 침해 등 장시간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린 도시,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공무원, 깨어있는 의원들에게서 창원 통일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살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은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계모는 하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값짓는 청룡의 해에는 성천하는 용의 기상처럼 우리 시의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